자, 여기에서 한 가지 장면이 더 추가되죠. 민주당 내에서 제기된 의혹들입니다. 동작의 이웃 의원이었던 이수진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된 내용 지금부터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야당의 장동혁 대표가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 총선 때는 김병기 의원의 비리를 고발하는 탄원서가 당시 이재명 대표 보좌관이었던 김현지에게 전달됐습니다. 김현지가 대표께 보고했다고 확인해 주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이 김병기 본인에게 탄원서가 넘어갔습니다. 경찰에 모든 증거와 증언을 전달했지만 경찰은 수사를 뭉갰습니다. 개인의 일탈이 아닌 뿌리 깊은 공천 뇌물 카르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도 반드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이수진 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김병기 의원의 아내가 구의원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이 부적절한 돈을 받았다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당 대표에게 전달을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김병기 의원 본인이 갖고 있더라라는 게 이수진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어떤 입장 밝혔을까요? 들어보시죠. 어느 정당이든 선거 시기가 되면 공천과 관련한 투서가 난무합니다. 이러한 투서들은 당이 정한 선거 사무 시스템과 절차에 따라 다뤄집니다. 김현지 보좌관은 이수진 전 의원의 투서를 당에 전달했습니다. 당대표의 국회의원실 보좌관이 선거 사무 시스템과 절차에 따라 조치한 것입니다. 당대표의 국회의원실 보좌관이 들어온 후보자 관련 투서를 받고도 방기해서도 안 되지만 투서 내용을 토대로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의원 보좌관의 역할이 아닐 뿐더러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대표였던 대통령이나 김현지 보좌관은 할 일을 했다, 아무 책임 없다라는 내용의 취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의원에 대한 비위 주장이 담긴 탄원서를 당사자인 의원이 어떻게 갖고 있느냐. 이 과정이 전 궁금한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전직 보좌관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김병기 의원이 그 탄원서, 본인에 대한 탄원서를 내가 갖고 있으면 압수수색 당할 수 있으니 네가 갖고 있어라 라고 줬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국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제일 궁금한 게 그건데 좋다는 거예요. 김현지 실장은 당에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게 보인 당사자인 김병기 의원에게 갔는지 이 부분이 설명이 좀 되지 않는데 앞으로 이제 그래도 되는 겁니까? 선거철에 탄원서가 많잖아요. 그러면 다 본인에게 이렇게 탁송해 주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이거는 이를테면 범죄 혐의의 어떤 가해자에게 너 이거 문제 있다고 뭐가 왔어? 라고 가해자한테 주는 격이잖아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리감찰단에 이제 사무처 통해서 넘겼다고 하면 거기에서 뭔가 감찰이 이루어져야 될 문제이지 후보검증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당시 김병기 의원에게 이거 네 거야 라고 하면서 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압수수색 될 수도 있으니까 보좌관에게 맡겼다는 건데 그렇다면 일종의 굉장한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 문제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압수수색 얘기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게 하나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수진 전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김현지 실장에게 보좌관이 통화를 했고 그러니까 보좌관 이거 누구를 줘야 되냐. 그리고 카피본도 하나 안 남기고 넘겼다. 뭐 이게 선거 한가운데에서 문제가 터진다고 하면 당 전체 지방선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중간에 이게 터뜨리는 거다. 대표에게 보고를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다. 이제 이런 차원 아닙니까? 그래서 보좌관이 김현지 보좌관에게 전달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보좌관 녹취록이 있다라는 게 지금 이수진 전 의원의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에게 보고했고 조금 기다리면 이제 윤리감찰단에 넘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영문도 모르겠어요. 정작 당사자에게 그게 가 있고 후속적인 어떤 조치도 없는 것이고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그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거는 상황은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당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짚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수진 전 의원이 가지고 있다면 그 녹취록을 공개하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싶어요. 저는. 네.
본인이 어떻게 본인에 대한 탄원서를 갖고 있느냐. 예. 물론 이제 검증위원장인가요? 후보 검증위원장. 후보 검증위원장을 김병기 의원이 맡고 있었다긴 하지만 정작 본인의 의혹과 관련된 탄원서를 본인에게 주는 게 맞느냐. 어떤 경위로 건너갔느냐라는 부분인데 김정은 의원 당에 오래 계셨으니까 두 분 다 사실은 뭐 청와대도 계셨고 의원도 하셨고 뭐 당직자도 다 하셨던 분들이니까 당의 메커니즘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 제가 자꾸 이런 질문 드리는데 혹시 국민의힘에서도 본인 의원에 대한 의혹이 있으면 본인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다 줍니까? 전혀 그런 사실은 없고요. 김경 문제 터졌을 때 강선우가 처음으로 자기가 해명 나온 게 뭐였냐면 나 재척 사유돼서 해당 공천에 안 들어갔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을 주고 말고가 아니라 아무 사건이 없어도 자기가 공천심사위원을 맡고 있지만 그러면 자기 동네인 경우는 안 들어갔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원칙인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건이 없어도 그게 원칙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갔잖아요. 그럼 김경 때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번에 김병기 의원님이 자기가 검증위원회 하면서 자기 지역구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회의할 때도 들어가면 안 되는데 회의할 때 안 들어가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 지역구 관련돼서 자신과 관련된 제보가 들어온 거를 원본을 그대로 받았다? 그러면은 그 당의 공천 시스템 전체가 다 무너졌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민주당에서는 그냥 개인 일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김병기 그 당시 검증위원장이 이게 첩보가 수집됐다는 거 알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가지고 강제로 카피를 해오거나 훔쳐온 건지 그게 아니라 이수진 전 의원이 얘기했듯이 김현지 보좌관한테 갔다라고 확인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밝혀야 되는 부분은 뭡니까? 그러면은 그 김현지 전 보좌관이 누구에게 가서 이게 김병기에게 전달됐는지 전달해야 되는데 다 공식 직함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게 당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공천 게이트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명이 관여돼 있다 보니까 김병기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저렇게 당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공천 관련되지 않은 것도 열 손가락 꼽기 힘들 정도로 많은 문제가 터져서 사실 의원직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어마어마한 공천 관련된 게이트가 터졌는데도 나 안 나가. 제명시킬 때까지 안 나가. 이 얘기는 야 우리 당이 나 제명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말로 들리지 않으세요? 왜 똑같은 사항인데 탈당한 강선우에 대해서는 굳이 제명까지 후에 탁 하면서 한 건밖에 없었던 강선우에 대해서는 제명을 하면서 김경건도 걸려있고 자기 동네 구의원도 걸려있고 이수진 의원으로부터의 제보도 걸려있는 여러 건이 걸려있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도 하지 않을 뿐더러 당사자가 우리 당이 제명할 때까지 나 안 나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 봤잖아요. 그 말은 시스템적으로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야. 우리 당 다 같이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믿는 구석이 있지 않나라는 의심이 사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들춰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유정 장관님 의견입니다. 자, 반론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조경 변호사님, 물론 이 진성준 의원은 김병기 의원은 선당 후사를 해야 한다라고 쓴소리를 했고 박지원 의원도 당이 결단해야 될 때다라고 쓴소리를 했어요. 이제 당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정청래 대표가 한 말도 있으니까 국민들이 좀 볼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12일 날 1차 윤리심판원 회의가 예정돼 있고요. 거기에 김병기 의원 출석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본인의 소명을 듣는 자리일 겁니다. 이게 과연 여러 가지 사안들이어서 당일 회의 한 번으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 차원에서는 이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아무래도 여러모로 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 혐의 중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고 그게 윤리심판원 규정상 당원당규상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면 1차적 조치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실제 김병기 의원이 한 언론에서 인터뷰한 것처럼 이게 부적절한 정도와 위법 사이에 있는 문제들이 많아서 이게 윤리심판원이 한 10여일의 조사기간을 거쳐서 위법 내지 비위 사실로 확정할 수 있을지는 문제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신속하고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12일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뭐 김병기 의원 스스로 얘기하는 것처럼 사안 자체가 복잡하지 않고 신속하게 규명될 수 있기 때문에 12일 회의만으로 어떤 결정이 어렵다면 신속하게 추가적인 조사와 회의 일정을 통해서 소명의 내용을 좀 다시 확인해보고 신속한 징계 결정을 하는 쪽으로 당은 향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